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공주가 얼굴이 반쪽만 나와가지고 다들 공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런 열화 같은 성원에 제가 오늘 공주를 이렇게 데리고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 공주이고요. 예, 말티즈고요. 여자입니다. 아주 그냥 극성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법인세 시리즈로 가면서 법인세 신고의 중요한 요점들 하나하나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자라면요, 세법 중에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진짜 이거는 알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충분히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약간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대표님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이거를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지급금이요, 설명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되게 쉬운 예를 들 수밖에 없고요. 단순한 설명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지급금은요, 대표자가 회사 돈을 이유 없이 빼서 쓰는 거에 대한 약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법인 돈을 이유 없이 빼서 쓴 거예요. 대표자분이 내 회사니까 내 회사 돈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법인에 아무 조건 없이, 이유가 없이 법인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뺀 거죠. 그걸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난 이해가 안 간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니네가 이거 갖고 태클을 거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근본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동일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법인과 이 대표이사는 다른 애들이에요. A고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A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횡령이고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써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배당으로 받으시거나 급여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신고 다 들어간 인건비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가지급금이 됩니다. 근데 이 급여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4대 보험 나가죠. 그리고 본인 소득세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신고를 하고 돈을 가져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한다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가지급금이 생기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 차입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가지급금의 금액만큼에 해당되는 그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지급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대출을 1억을 받았어. 연이율이 10%야. 그러면은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지급금 5천만 원 있죠? 그러면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세법은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야, 네가 지금 돈을 빌리는 주제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 너 너무 주제 넘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너는 지금 빚을 갚아야지. 네가 누구를 빌려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5천만 원이라는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이사가 이거를 빌린 걸로 간주를 해요.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을 좋아합니다. 경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뭐든지 대가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약정, 이자율로 반영이 된 인정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법인세 소득으로 계상을 해버립니다. 보통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보통 4.6%니까요. 이 5천만 원에 대한 4.6%는 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걔를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비용이 줍니다. 그죠? 아까 이자 비용 500만 원 인정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수익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자 수익 230만 원을 계상하니까. 그러면 합의 당기순이익이 730만 원이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법인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페널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순수한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대표자가 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붙었을 때의 페널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환을 안 한다,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대표자가 그냥 가져간 거고 이건 급여다. 그럼 말 그대로 이거 대표자 급여 처리합니다. 이 대표자 급여 처리가 왜 무섭냐면요. 대표자 급여 처리가 되면요. 소득세 많이 나오죠? 그리고 4대 보험 나옵니다. 그쵸?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급금이 대표자 상해 처리가 되면은 그냥 끝판왕이에요. 세금 끝판왕. 물론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기존 급여가 얼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세는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에서 억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4대 보험은 그 가져간 상해 처리된 금액에서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해서 거의 18%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는 5천만 원이라는 귀여운 비용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귀여운 비용에 상여가 되면 얼마의 돈을 내야 되냐면요. 기본 베이스로 4대 보험이 18%니까 그것만 벌써 900만 원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 거기다 소득세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작지 않은 비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은 애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5천만 원만 가지급금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요. 거의 몇 억, 몇십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걔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면 상환을 한다와 상환을 안 한다로 나뉘고요. 상환을 한다는 조건이면은 말 그대로 내가 차입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인정 안 해주고 그리고 내가 빌린 돈만큼의 이자 계상해서 법인에서 그 이자 받아야 되는 거고요. 상환을 안 한다는 조건이면은 그 금액 전부를 다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해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와 4대 보험비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의 어마어마 무서운 현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비용이 나가거나 인건비가 나간 거는 무조건 법적 증빙 처리하십시오. 물론 법적 증빙이 없더라도 얘가 실제로 비용이 나가게 인정이 되면요. 가산세는 물지만 비용 인정은 됩니다. 근데요, 이게 몇 년이 쌓이면 기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진짜 비용이라고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가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외상 매출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란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은 1억이란 외상 매입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외상 매입금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결산을 잘못해서 그냥 이 잔액을 없애버렸어. 그럼 이 잔액을 없애버렸으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외상 때 잔액이 없어. 그럼 그 돈이 다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회계 처리를 아주 정밀하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든 이게 가지급금이 아닌 결론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얘를 그냥 받은 걸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그냥 별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을 돈인데 대손 요건 충족하면 그냥 빨리 대손 처리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외상대를 받아야겠어. 그러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을 거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잔액을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거나 꼭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약간의 저의 노하우인데요. 개인 돈을 규모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월 200이면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급여를 월 200만 측정할래. 이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언젠간 목돈이 들어갑니다. 언제 불시에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맨날 그냥 200만 필요해서 200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2억이 필요해. 그럼 2억에 대해서 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그때 그 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200만 원만 필요해도 급여를 웬만하면 뭐 3, 400, 4, 500 측정하시고 배당도 매년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아놨다. 큰 돈이 생기면 거기에서 규모 있게 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느 선까지는 또 법인세에서도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입니다. 매년에 당기순이익이 쌓이면 그게 이익잉여금이 되는데요. 이 이익잉여금을 쌓여봤자 나중에 얘도 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이익잉여금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빨리 떨어버리시든지 아니면 배당으로 떨어버리시든지 이렇게 매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번째입니다. 법인 비용은 법인에서 쓰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의 업무에 관련돼서 차가 꼭 필요해. 그럼 법인 차를 사세요. 네, 개인으로 사지 마시고. 시청자님, 근데 요즘 법인 차 구매해도 비용 별로 인정 못 받잖아요. 네, 비용은 한도가 있어서 인정을 못 받는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 차값이 내 급여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급여로 사게 되면은
내가 4대 보험비 내야 되고 소득세 낸 돈으로 그 순액에서 내가 차값을 내야 되는데 내가 법인 이름을 사면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법인 돈으로 나가잖아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내가 법인 비용이란 얘기가 수반이 된다는 건 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에 대한 용도로서 차를 구매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 비용 인정 못 받는다는 그냥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개인 돈으로 차를 사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용 인정 못 받더라도 내 소득세 뗀 돈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간혹 지인과 거래를 하실 때 지인이 야, 나 요번에 매출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러는데 우리 내가 좀 깎아줄 테니까 증빙 없이 가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우선 눈앞에 깎인 돈과 그리고 지인이라는 정 때문에 오케이를 해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증빙 없이 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급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대표님 저 진짜 이 급여대로 신고 들어가면 저 4대 보험도 그렇고 소득세도 너무 많은데 어차피 4대 보험 회사 부담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서로 좋게 일정 금액만 4대 보험 신고하시죠. 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또 아 그래 회사 부담분에 4대 보험비도 좀 아깝고 그리고 또 직원이 또 일도 잘해. 근데 아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래서 인건비를 적게 과소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익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지급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런 일을 아예 만들지를 말으셔야 돼요. 그냥 아예 싹 자르셔야 됩니다. 우리 정석대로 가자. 그게 우리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 꼭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세요. 가지급금은 안 된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네,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 우리 공주도 안녕! 안녕!